2, 3년간은 전세 가격의 폭등이 계속될 겁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전세 아파트 하나에 9팀이 줄 서서 제비 뽑기로 결정한 기사 좀 보신 적 있으시죠? 뭐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팀이 대기를 하면서 집을 봤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한 30분만 보여주겠다 이랬더니 그 시간에 다 모이세요 해갖고 다 모여가지고 집을 한 5분 만에 다 봤겠죠. 3분에서 5분 동안 후루룩 본 다음에 손 들어보세요 계약하실 분 하니까 5팀이 손을 들었대요. 근데 이 세입자가 언제 나가는지도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입자 나가는 날에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0팀 다 구하고 싶었겠지만 날짜가 도저히 픽스가 되신 분들은 세입자 날짜가 못 맞추니까 못 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무조건 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팀이 동시에 보고 동시에 계약 의사를 밝히니까 제비를 뽑아서 전세를 구하는 이런 진풍경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자, 대단하죠? 지금 전세가 얼마나 지금 씨가 말랐고 부족한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물이 없어서 중개업소 관계자가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대기번호를 주기도 했답니다. 매물 없어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거의 은행이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나오면 집 안 보고 바로 계약금부터 입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 뭐, 고가의 아파트 같은 강남에서 이제 좋은 아파트 매매를 구할 때 워낙에 물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집 안 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전세를 보지 않고 계약금 입금부터 하는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날 만큼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도록 새로운 전세집 찾지 못해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세입자도 사연도 전해지고 있고 속병이 있고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그렇고 하다. 그리고 지금 전세값은 어떻게 오르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 0.08% 올라서 67주 연속 1년이 넘는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한 것이다. 자, 그랬더니 정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이런 상황이 가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 물량 가격 등 모니터링에서 필요시 또 추가 대응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이트 같은 데서 보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기사에 대한 어떤 팩트만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관점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도 이제 인정하다시피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임대차 3법이 만들었습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마다 나와야 할 전세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새롭게 전세를 구할 분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사에서도 당분간 전세난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은데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뭐 대책 강구해야겠죠. 근데 대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자, 전세 수요가 줄어들려면은 전세 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는 매매 수요로 돌아서야지 되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집값도 올랐고 또 구입하려고 해도 대출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매수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수요자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집을 살려고 했는데 올랐어. 집을 살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돼. 전세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많아진 어떤 전세 수요만큼 전세 공급도 원활해야 하죠. 그죠? 그러면 전세 공급원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세 물량이죠. 사실상 이것이 전세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공급이 물량이 안 나오죠. 이유는 뭐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세입자들이 2년간 더 거주하게 되다 보니 어떤 물건도 지금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전세를 어느 정도 살다가 전세입자들도요, 평생 전세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세를 살다가 자금이 모이면 작게나마 내 집 마련하죠. 그죠?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 초등생 자녀 있으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전학이 쉽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학 보낼 때까지 거의 12년 가까이를 계속 전세를 한 6번씩 바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 돌아서게 되면서 그만큼 전세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그 줄어든 전세 수요 정도에 준하는 신혼부부 수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또 전세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로 빠지는 만큼 또 수요자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없이 매년 비슷해요. 그래서 수요는 매년 비슷하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중요한 겁니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고 전세 공급이 많은 시기에는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죠. 더구나 자금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도 뭐 사전 청약 뭐 6만 5다, 뭐 신도시 청약이다, 뭐 집을 살려니까 뭐 이것저것 각종 세금이다 복잡하니까 내 집 마련을 미루게 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로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매매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안 가고 신혼부부는 계속 전세로 들어오니까 수요는 늘어나죠. 이렇게 전세 수요가 많아진 상황이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신도시 청약, 뭐 사전 청약한다, 뭐 한다, 어쩌고 다 전세 수요를 머물게 만드는 거잖아요. 집 사지 마라 정책을 써버리니까. 그죠?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수요가 많아졌다, 전세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만큼의 전세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정책을 병행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실상은 뭡니까? 전세 공급을 늘리기는커녕 줄이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이미 거주하는 전세입자를 보유해주기 위해서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희생양이 되는 어떤 그런 법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분양가 상한제하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되죠. 양도세 중과되죠.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부담 증가가 되죠. 뭐 분양시장을 다 어렵게 만드는 법이 우후죽순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막혀버린 겁니다. 자, 전세 공급의 두 가지 축, 신규 공급, 시장 공급 다 막혔어요. 그런데 전세 수요는 역대 최고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전세 수요는 역대 최대고 전세 공급은 역대 최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럼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천정부실 치솟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수요 공급 곡선 아시죠? 이게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서플라이 공급이고 이게 디맨드 수요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가격 접점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어디예요? 이게 가격이죠. 이게 가격 P. 예, 이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전세 수요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게 요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고, 그죠? 요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면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짠, 여기서 시장이 형성돼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은 줄잖아요. 공급 줄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 선이 어떻게 돼요? 이 뒤로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요?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가격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서플라이는 계속 뒤로 후퇴를 할 거고 수요는 디맨드는 계속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서 만나요? 이제 그림도 못 그리겠네. 하도 막 길어가지고. 그럼 여기쯤 만나겠죠. 그럼 가격이 또 올라. 계속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제가 볼 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금방 해소가 지금 되질 않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려면은 결국은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세금 완화해 주겠습니까? 분상제 지금 포기하겠어요?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액 그만 잠깐 유예해 줄까요? 안 할 거란 말이죠. 계속 정책을 이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대출 규제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전세 수요는 어떻게 돼요? 매매로 돌아서기 힘들죠. 집을 못 사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도 힘들죠. 제초한 분상제 다 걸리고 뭐 난리 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공급도 안 되고 수요는 늘어나는 게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신도시까지?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수년이에요. 적어도 앞으로 2, 3년간은 전세 가격의 폭등이 계속될 겁니다. 그럼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만이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상승을 견인함으로써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재 무주택자들 있잖아요. 전세입자분들 계속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집을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양극화 중에 아래쪽에 계실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영끌을 하든 뭘 하든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수년 뒤에 벌어질 일은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할 일 없이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거란 얘기예요. 정부 임대주택이 어디 나오는데 그것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내 집 마련은 이제 뭐 꿈나라 딴 나라 얘기예요.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런 꿈은 정부가 만들어주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 경쟁도 이기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서 작은 그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조그만 집에 들어가서 그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작은 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뭐 친지분들이나 그 친구들도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임대아파트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에 선동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더 커갈 수 있는데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만족한 사람은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거에 대해 후회를 내가 그때 그 말을 믿고 후회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깨달은다 한들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현명한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뭐 하락론에 목을 맨 사람들은 뭐 투기꾼이니 뭐 집값 올리려고 혈안돼 있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할 텐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여러분의 행동에 달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조금씩 잠식돼 버린다니까요. 그냥 정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면 올바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안주시켜주는 그런 달콤한 주장에서 벗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무주택자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보세요. 한 3번만 깊이 한번 통찰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올바른 행동인지 좀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